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재 미국이 친이란 연계 세력에 대한 이 보복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전략 폭격기 B-1B 랜서 등을 동원해서 이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내 120곳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제 한 기종만 투입된 건 아니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력 장거리 비행을 하는 주력 폭격기가 이제 투입된 거는 이제 좀 이렇게 어필한 거고, 네네. 그 이제 주변 해역에 있던 이제 항공모함에서 이제 슈퍼호넷이 동원되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같이 돌아다니는 이제 영국이 이제 유로파이터를 이제 동원했고, 유로파이터요. 네, 근데 특징이 이제 항공모함 발진 이제 함재 전투기 슈퍼호넷을 제외하고는 유로파이터나 이제 그 B-1B죠. 이걸 동원해 장거리 비행을 한다는 거. 그럼 이제 이 목적이 그냥 가장 그 특징 목적이 네. 상대방한테 어디서 뭐가 날라와서 갑자기 공격을 하는지 그걸 비닉을 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우리 같이 그 주한미군 기지가 있듯이 이렇게 나와 있는 기지에 네. 전투기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이동하면은 이제 금방 포착이 되거든요. 네. 그러한 모습은 이제 우리 영화 그 블랙호크 다운에서 보시면은 그 옛날에 93년도 소말리아 그때 이제 사건인데. 네. 그 당시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그렇죠. 지나가는 걸 소리를 이제 그것도 애들이 그것도 감청하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출되는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미 본토에서 출격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B-1B 유로파이터는 키프로스 이제 영국군 기지가 이제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도 중동 지역을 이제 뭐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그 키프로스에 이제 영국군 공군 기지가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출격을 이제 했는데 그것도 역시 장거리 우회 비행, 공중급을 받으면서 막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서 때리는. 이제 그보다 더 장거리가 미 본토에서 뜬 B-1B 랜서. 근데 이제 랜서가 보통 이제 최대 장거리 비행을 이제 그런 폭격 임무 수행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재래식 전술 임무였지만은 최대 17,000km. 17,000km. 네, 공중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장거리 비행 최대치죠. 보통 통상은 이제 15,000인데 최대치 해보니까 17,000까지 날아갔던 적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현재 그 B-1B 장거리 이제 폭격기, 이제 전략 폭격기 임무에서 제외시켰는데, 물론 이제 유사시 이제 좀 더 이 냉전이 현재 냉전이 더 첨예화되면은 그 기능을 살릴 수는 있어요. 지금 일단 다 막아놓고 이제 뭐 소프트웨어를 다 이렇게 빼놓은 건데. 만약 이제 전 세계적인 뭐 3차 세계대전 규모라면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살려놓을 수 있는데 여지는 있어요. 근데 하여튼 3대 전략 폭격기로 이렇게 집어넣는데 임무만 이제 좀 다운 시킨 거죠. 임무를 전술 임무로. 근데 이제 미 공군이 이번에 이제 B-1B 장거리 비행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런 어떤 기습을 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을 이제 대테러 공격이라 할까요? 이제 특정 지역을 이제 기습하기 위해서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86년 4월 리비아 공습. 네, 그 당시에 이제 가다피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영국의 이제 레이컨 히스 기지. 영국의 레이컨 히스 기지가 뭐냐면 요 최근에 뉴스가 나왔지만은 전술 핵폭탄을 이제 운영하는 그 기지인데 최근에 다시 뭐 또 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문제 때문에. 그래서 레이컨 히스 기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이거 뭐 레이컨 히스 기지가 뭐 어디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디입니까? 영화 007 시리즈에 보시면은 또 007 등장합니까? 그 로저 무어가 나왔던 그 옥토퍼스에서 막 서커스 하면서 뭐 미군들이 있는 그 활주로 비행장이 거기서 촬영한 겁니다. 그래요? 레이컨 히스. 거기가 이제 그 당시에 F111 운영하고 있던 시기인데 그 영화는 이제 84년도 개봉됐었는데 그건 촬영은 이제 그 전에 보통 1년 전에 하니까 그 당시에는 주력기가 F111이었죠. 현재는 F-35A입니다. 다 교체가 돼서 계속. 그래서 그 장소고 발진 기지가. 그래서 86년도 4월달에 이제 급습을 하죠. 장거리 비행을 또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영국 본토 기지에서 리비아까지 거리가 있는데 7시간 비행을 했답니다. 근데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프랑스 이렇게 상공을 통과하면 되는데 프랑스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 중동 지역 관리를 자기들 또 외교 관계에 있어서 지나가지 마라.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이제 미국 공군에서 영국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지브롤타 지역 스페인에 거기는 또 영국군 기지가 있고 자기네 땅이 조그만치만 땅이 있고 그래서 글로 이제 우회해서 비행을 했죠. 감췄죠. 그때 당시에 투발 그 무기 체계는 좀 구닥다리죠. 현재는 구닥다리죠. 우리 팬텀 얘기했었죠. 현재 퇴역하시는 팬텀의 주력 퇴역하시는 팬텀의 주력 공대지 무장인 그 레이저 유도 폭탄 GBU-10. 이건 좀 무거운 거죠. 그래서 그걸 싣고 와서 그냥 때렸죠. 야간.
그래서 성공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장거리 이제 비행, 공격, 공습 비행 그런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물론 이제 뭐 베트남전 때 뭐 저 괌이나 이런 데 거쳐서 가데나 이런 데 거쳐서 B-52가 이제 이렇게 투입된 건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F-11의 그 사례 80년대 4월 사례가 현재 이번에 B-1B의 사례하고 좀 거의 유사한 그쪽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근사치가 이제 소위 그 작전 이름이 엘도라도 캐논 작전. 엘도라도? 네, 엘도라도 캐논. 캐논. 네, 작전 명이. 그리고 동원된 기종은 그 당시에는 F-111 F형. F형이요. 아드박. 네, 그래서 그 이제 아주 유사한 옛날 사례는 80년대 사례가 있고 현재 이제 간만에 B-1B가 이제 동원이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이 친이란계 보복 공격을 하는데 굳이 이 B-1B 랜서까지 작전에 투입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일단 폭장량이 뭐 미국 폭격기 중에 하여튼 뭐 전체 폭탄 투발 운반할 수 있는 항공기 중에서 가장 많이 실는 최대 알려진 게 56톤. 56톤이요. 56톤은 뭐 전례가 없죠.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죠. 최대로 실었을 때. 그래서 이번에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내 120곳 이상을 목표 타격을 했는데 이게 B-1B 랜서가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네요. 예, 그 무장량, 폭장량이 최대 56톤. 이제 보통 평상시 작전에는 24톤을 이제 표준으로 달고 다니는데 평상시는 24톤이요. 예, 표준 뭐 자기 이제 뭐 연료도 실어야 되고 뭐 아무리 기내에 있는 연료 탱크가 7개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비행 거리나 다 계산을 해보면은 가장 표준 장착 최대치는 24톤인데 또 작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56톤까지 실어봤다. 그건 이제 기록이죠, 기록.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게 이제 대단한 폭격기, 장거리 폭격기로서 운영을 이제 하는데, 근데 또 미국 사람들은 또 비용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다고 하지만은 뭐 천조국을 하지만은 또 비용을 이제 골고루 다 이렇게 분산시켜서 잘 써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비용도 효과, 운영비가 1시간당 57,807달러.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1시간당 57,807달러. 807달러. 뭐 환율이 뭐 자꾸 변하니까 뭐 또. 그냥 환율은 1,330원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1시간당 무려 7,688만 3,310원. 시간당 7,600만 원. 와. 57,807달러로 하고. 그러면 다른 폭격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B-52H. B-52H를 왜 안 써? 그게 더 쓰기 편할 텐데. 근데 얘가 비용이 더 나와. B-52H가 69,708달러. 69,708달러. 708달러.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슈퍼 형님들, 광고 하나만 보고 가실게요. 여러분,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 원 손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 원 설치 당일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사랑 요금은 똑같은데 새 제품 받고 법이 정해준 지원금까지 챙길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고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20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폰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 꼭 구독하시고 선물 챙겨가십시오. 정당하게 받자. 정당 69,708 달러 1,330원으로 하겠습니다. 이야, 시간당 9,271만 1,640원. 거의 1억에 가깝네요. 시간당. 그러니까 이제 이 B-50H하고 B-1B 그러니까 두 기종을 놓고서 아니 사용하기 편한 거는 B-50H인데 왜 이걸 썼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폭장량과 이제 장거리 비행도 이제 잘 되고 원활하게. 그리고 이제 또 적어도 침투도 되고 물론 상대방이 이제 그 방공망이 약했을 경우에 러시아식의 방공망 말고 그랬을 경우 이제 적어도 침투도 되고 이제 다시 이제 상승해서 또 폭탄 떨구면 되니까 그래 여러 가지 전술을 또 운영할 수 있고 방어 센서가 잘 돼 있고 아주 뭐 여러 종류의. 그리고 이제 이 2003년도 2003년도 이라크 전쟁 때 그때부터 이제 이름이 이제 대명사 생겨요. 대명사 제이담.
제이담. 제이담 운반 폭격기, 뭐 배달 트럭 뭐 이런 식으로. B1B 랜서가. 네, 2003년도에 본격적으로 제이담 이제 저기죠. 갖다 운반해서 이렇게 막 뿌리는. 제이담을 네, 갖다 공급하고 죽어요 공급하고. 그래서 이라크전 그 2003년 3월 달만 해도 네. 3월 달부터 2개월 동안 4월 달까지 네. 제이담 투발을 2,159발을 투하했답니다. 2,159발이. 네, 이라크 전쟁 때 2003년도. 그래서 이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전술적으로 쓸만하다. 소위 막 잔뜩 싣고 와서 막 뿌리니까 명중률이 되게 높은 폭탄이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2011년대 가서는 또 이제 리비아를 완전히 이제 망가뜨리는 이제 그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유럽이 이제 주도하고. 2011년. 네, 그때도 이제 아주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2011년 이후에 13년 만에 드디어 등장을 한 겁니까? B1B 랜서가? 그 사이에는 이제 우리 한반도 네. 두 대씩 뭐 이렇게 전개 배치돼서 이렇게 위력 시위하는 거. 그랬죠. 위력 그런 거는 이제 자주 했죠. 훈련 여러 가지 뭐 미사일 그 모의 투발하는 거 쏘고 이렇게 투발하는 거를 많이 해봤고 그런 훈련은 이제 자주 동원됐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실전 투입은 거의 뭐 13년 만이네요. 물론 이제 그 아프간 전쟁이 이제 뭐 중간 중간에 그 소요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아주 드러내놓고 한 거는 이제 이번이 이제. 예. 그렇구나. 여러분 저희가 B1B 랜서에 대한 이 기종에 대한 이 분석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은 다른 유튜브나 했었죠. 예. 위키 그리고 또 뭐 있죠? 나무 위키가 제일 자세해요. 나무 위키. 네. 나무 위키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친이란 연계 세력의 보복 공격을 했던 전략 폭격기 B1B 랜서의 운용 부대. 현재 미공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제 부대 숫자는 4개 대대. 4개 대대. 예. 그리고 기지는 2군데입니다. 다이에스 기지하고 엘스워스 기지.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4개 대대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현재 운영 어디다 이제 보관하는 기체 말고 사막에다 보관하는 기체 말고 실전에 운영하는 기체는 45대. 근데 최근에 뭐 한 대가 45대요? 예. 근데 최근에 하나 또 저기 있어요. 이륙하다 추락 사고가 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44대로 봐야 되나 뭐 그럴 거예요. 하나 저기 망가졌어요. 망가지고 수리는 안 하나 보죠. 아니 완전히 그냥 타버렸어요. 완전히. 최근 일이에요. 최근 올해 들어서 거의 뭐 사고. 예. 폐기 수준. 예, 그냥 버려야 되는. 갖다 청소해야 되고. 그렇군요. 땅바닥. 그럼 예. 44대. 4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B1B는 이제 4개 대대 2개 기지고 네. 참고로 B52H 폭격기는 네. 5개 대대 그다음에 여기도 2개 기지. 어. 저는 이제 강철비에서 이제 언급하는 그 기지 네. 영화에서 강철비 나오는데 네. 그 기지가 이제 뭐 마이너트 기지. 마이너트. 네, 그다음에 흔히 우리가 이제 뭐 외신을 보다 보면은 이제 출발점 보다 보면 우리 한반도 훈련 네. 때문에 뭐 박스데일 기지. 박스데일. 그래서 이제 B1B도 2군데고 B52H도 2군데. 2군데.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스텔스 폭격기의 기지는 딱 2개 대대가 있는데 B2A 스텔스 폭격기. B2A 스텔스 폭격기. 그 부대는 이제 2개 대대인데 네. 기지는 딱 한 군데 화이트맨. 화이트맨.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의 이제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동원을 하기 쉬운. 뭐 우리 한반도에도 자주 등장하는 거는 B52H보다는 네. B1B지 않습니까? B1B 랜서. 예. 근데 이렇게 이제 혹사를 하다 보니까 예. 운영 수명이 이제 기골이 많이 달아요. 이제 또 똑같이 뭐 자동차나 뭐 사람이나 그렇죠. 똑같이 수시로 동원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운영 그 수명을 이제 앞으로 보는 게 2036까지는 사용을 하고 그 이제 전에 그 중간에 그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 레이더 그렇게 해서 이제 2030년 전까지 이제 교체를 해가면서 이제 소위 항공기를 이제 버리면서 이제 제일 낡은 거는 이제 솎아내면서 36년까지 운영을 하고 끝내고 그리고 이제 B1B뿐만 아니라 B2의 스텔스 폭격기도 교체를 합니다 같이. 정말 얘네들이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그리고 옛날 방식이고 스텔스 폭격기라고 하지만 현존하는 그 B2의 스텔스 폭격기가 옛날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되게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닌 게 노트북 옛날 구형 급한데 못 쓰잖아요. 버벅대고 뭐 업데이트 너무 버벅대죠. 그러다 보면 뭐 급히 뭐 돈도 처리해야 되는데 못 해요. 짜증이 나요. 시간이 쫓기고 뭐 이메일을 몇 시까지 보내는데 그걸 촉구하잖아요. 막 계속 업데이트하고 뭐 버벅대고 그런 원리. 쉽게 말하면. 근데 최신 노트북은 그냥 바로 부팅되고 속도도 너무 빠르고 그냥 띵하면 틱하대요. 뭐 예. 그런 거. 그런 차이점.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인데 하드웨어도 뭐 이렇게 쓰다 보면 많이 낡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B2A는 옛날 방식이다 이거죠. 너무나. 그래서 오히려 그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새로 만든 거 요즘 기준으로 만든 거를 그냥 새로 만들어서 쓰면 된다 이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B21이 상당히 아주 기대가 되는 미공군의 전략 폭격기로 이제 등장할 겁니다. 여기다가 지난 3일이죠. 이 미국은
영국군과 함께 호주, 바레인,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뉴질랜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3개 지역 36개 후티 목표물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미국이 보복하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의 대응은 이날 시작됐다. 우리가 선택한 시간, 장소에서 계속될 것이다. 네. 이 말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네. 지속적으로 이제 투입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B1B 랜서가 뜰 정도면 이건 정말 본보기 아니겠습니까?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배달을 하는 거죠. 제이담을 이제 다 역으로 골고루 이제 투발을 하는 거죠.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재래식 폭탄 MK82 500파운드 MK82로 기준을 했을 때는 네. 최대 84개까지 실어갔대요. 그러니까 멍텅구리 폭탄을 한 번에 쫙 쏟는 거. 84개. 예, 그거는 이제 우리 검색하면 저기 사진이 나오죠. 스틸. 바로 나오죠. 한 번에 이렇게 쭉 쏟아붓는. 지금 사진 나갑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멍텅구리 폭탄이 얘를 이제 84개고 네. 제이담은 이제 골고루 로터리 런처식 그 방식으로 이제 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채공 시간도 길고 예. 항속거리도 길기 때문에 그래서 B1B가 이제 여러 일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본토에서 뜨기 때문에 진짜 뭐 본토에서 뜨어서 뭐 그거를 감시하는 동조자가 있어도 알려준다 해도 그게 뭐 훈련 나가는 거지 뭐 한반도로 뭐 훈련 나오는 거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 밤에 뜨면 또 안 보이고 그리고 또 기지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또 소리도 잘 안 들 수도 있고. 우리 저기지 않습니까? 김포공항, 네네. 상하동 소리 안 들리잖아요. 비행기 여객기. 전혀 안 들리죠. 그런 원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방화동 공항 옆에 사니까 시끄러울 줄 알잖아. 전혀 소리 안 들리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B1B가 설계가 이제 그 B2 스텔스 폭격기에 나오기 전에 예. 사실 이제 준 스텔스기로 등장했죠. 준 스텔스죠. 예. 예.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어느 정도냐면 레이더의 피탐지율이 그 예를 들어서 그 프랑스의 유명한 전투기. 프랑스요? 예, 라팔이요? 라팔 수준이라고 합니다. 라팔. 그 정도입니까? 라팔이 이제 그 사이즈로 얘기하면 이제 2.45 제곱미터. 근데 이 B1B는 2제곱미터. 2제곱미터. 네. 그래서 많이 이제 그거를 낮춰놨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얘기할 때 소형 전투기 수준이다. 폭격기인데. 레이더에 잡히는 것이.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에 또 이 레이더에 들어와야만 또 확실히 보이는 거지. 멀리서 올 때는 이제 저고도로 올 때는 네. 포착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를 상대로 하거나 중국 아니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북한 이런 아주 방공망이 오밀조밀 돼 있는 잘 돼 있는 곳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못 네. 들어가는데 네. 이런 이제 반군들 그다음에 시원찮은 레이더를 갖고 있는 이런 반군들 수준 그다음에 정규군 예. 상대로는 이제 저고도로 이제 들어오면 이제 포착이 안 되는 거죠. 네, 밤중에 들어오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은닉성이 이제 대단한 거죠. 이런 임무에는 이제 잘 맞는 거죠. 멀리서 날라오고 미 본토에서. 야, 미국 본토에서 날라오죠. 어디 근데 얘네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이 이제 뭐 해외 여행 갈 때 여객기 타고 이제 이동하잖아요. 네. 보통 뭐 우리가 유럽을 가면 한 10시간 11시간인데 그렇죠. 그 정도 비행하고 오는 거에 그냥 그 고암속으로 높은 암속 그러니까 아주 1000km대 고속으로 해서 날아오는 거예요. 공중급을 받으면서. 야, 그것도 대서양을 건너서. 이 친이란 연계 세력들이 아무래도 B1B 랜서가 올 건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 항공모함에서 FA-18 정도가 오지 않을까. 근데 이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항공모함은 이제 어디 있는지 대충 어디 그건 짐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작을 할 수 있죠. 네네. 어느 해역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어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정확히 뭐 우리가 중국하고 이제 전쟁 뭐 이렇게 해상전 그런 이제 시나리오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뭐 정확히 그 뭐 ASBN 같은 걸 쏘기해서 정확한 함대함 미사일 쏘기해서 위치를 네. 파악을 못해도 좀 근처에 뭐 홍해 지역이 있다. 네네. 뭐 이렇게 페르시아만에 있다. 네.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떨어지죠 그 은닉성이. 많이 떨어지죠. 저렇게 공격해 올 수 있다. 대비하자. 네. 어느 방향으로 대비를 하자. 그러니까 기본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본토에서 날아오는 거는 알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많은 폭탄을 싣고 그냥 공중급을 받으면서 예. 저고도로 이제 작전 지역, 소위 폭격 지역이 근처에 와서는 저고도로 들어오니까. 그 특성에 맞게 설계된 비행기인데 폭격기인데 지금은 이제 이 소위 오밀조밀한 방공망 오밀조밀한 데서는 사실 그게 좀 효용성 떨어지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네. 뭐 운영 수명도 이제 더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네. B-21로 이제 빨리 넘어가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완전한 스텔스, 소위 뭐 6세대라고 하는 스텔스 폭격기로 넘어가려고. 그래야만 이제 뭐 이길 수 있는 거니까. 예. 근데 평상시 이런 때 뭐 대테레전 이런 임무에서는 이제 B1B가 상당히 이제 소위 공중 이제 폭탄 운반기로서
트럭처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갖다 이렇게 다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지상에다 그렇죠. 예. 뿌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정밀 폭격을 하는 거죠. 골고루 점 목표에 대해서는. 야.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는 비용도 효과만 해서 우수하니까 동원을 이제 주력으로 동원한 거고. 아무튼 이 미국이 이 바이든 정부에서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이 보복 공격을 밀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철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이제 힘을 뭔가 또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일부 정책 뭐 미 본토에 대한 어떤 이민 정책 그러니까 저기 불법 이민 있죠. 네네. 똑같이 트럼프처럼 단속을 하겠다. 그것도 뭐 지난주에 뭐 뉴스가 나왔고. 예. 그러니까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이는 힘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후티 반군이 파 묻었던 이 무기 저장 시설 그리고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발사대 대공 방어 시스템 그리고 레이더 관련 장소들 이걸 다 표적으로 삼아서 아주 이번에 초전 박살을 냈다. 근데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가짜 표적도 이제 이렇게 섞어놓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도 후티 반군도 가짜 표적을 섞어놓은 것 같아. 아무래도. 근데 이제 공격하는 측에서는 이제 제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야 다시 보니까 풍선을 이렇게 해놓은 그 가짜 표적. 네네네. 그것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비연비 랜서까지 동원해서 이 정밀 공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가짜를 심어놨다고 해도 이 정밀한 공습, 목표물 파괴 이걸 보고도 좀 놀라지 않았을까요? 놀라기도 하면서 동시에 좀 야 돈 날려는 쟤네들 이렇게 비웃기도 하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기싸움을 계속 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미 본토에서 출격하는 그 3대 전략 폭격기 중에서 네. 앞으로도 가장 많이 동원할 기종은 이제 뭐라고 보십니까? 앞으로요? 네. 그냥 지속적으로 이제 간다면 B-21 레이더가 나오기 전까지. 저니까 3대 전략 폭격기 현존하는. 아무래도 이 전쟁의 어떤 확산력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기종 중심으로 이제 여쭤본 건데 네. 우리 한반도에 이제 한미연합 훈련 뭐 이렇게 한미일 3개국이 공중 훈련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유별나게 자주 들어오는 폭격기가 뭡니까? 비연비 랜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주 빡세게 사용하기 좋다는 거죠. 네. 이게 물론 이제 가변익 폭격기라서 뭐 이렇게 정비 소요가 많긴 한데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막 사용하다가 이제 딱 이 B-21이 어느 정도 대수가 들어오면 이제 버리겠다는 거거든. 그냥 한 번에 그냥 빡세게 다 집중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B-2A 스텔스 그리고 B-50H 얘네들은 뭐 사용할 것 같진 않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원하는 이제 종류가 여전히 비원비로 계속 갈 것이다.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말씀드려서 이제 한반도에 어떤 이제 대북 견제라고 해서 들어오는 폭격기. 네. 하다못해 이제 미 해군의 SSBN까지 들어왔습니다. 부산에. 네. 그래서 이제 뭐 본토에 있는 뭐 미니트맨 지상 발사 금미사일까지는 어떻게 한반도에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미국의 이제 3대 전략 무기 중에서 우리한테 이제 마지막 카드로 보여주거나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에. 네, 끝에 이제 카드 하나 다 마지막 이렇게 아꼈다가 이제 꺼내서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폭격기 얘기를 하니까 계속 폭격기 얘기 말씀드립니다. 글쎄 저는 잘 모르겠네요. B2 스텔스. 그런 때는 마지막에 히든으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 정리하면은 말씀을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지금 이제 그쪽 중동 지역에는 비원비를 계속 투입을 할 것이고 한반도 훈련에도 네. 동시에 44대가 있으니까. 근데 B-50H는 또 이제 옛날 이제 폭격기다 보니까 그렇죠. 좀 빈도는 좀 낮게 훈련에 투입을 하고 네. 비원비에 비해서 그럼 남는 게 3대 전략 폭격기 중에서 그럼 B2에는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요. 대수도 워낙 적어요. 뭐 18대 실제 동원할 수 있는 게 마치 무슨 전략 핵 추진 잠수함, 전략 잠수함 SFBN처럼 아주 이게 아껴야 되는 무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옛날 구닥다리 스텔스 폭격기이기 때문에 정비 소요도 되게 높고 한번 떴다 오면은 그러니까 이것만 지금 감춰놓고 있는데 한반도 이제 중동 지역에는 뭐 그렇게 뭐 쓸 필요는 없고 네. 비용도 효과만 해서 비원비 쓰면 되니까 예. 한반도에서 마지막에 북한을 상대로 이제 딱 카드를 꺼내려면 남은 게 B2A. 마지막 히든 전략 폭격기가 바로 B-2A 스텔스.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저쪽 유럽의 영국 기지. 네네. 특히 이제 페어포드 기지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뭐 에어타투라는 아주 세계적인 밀리터리 에어쇼를 이제 매년 하는데 거기는 또 공개를 해요. 쉽게 그냥. 편하게요. 그냥 일반인도 보라고. 그냥 보라고.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공개한 적 없거든. 이 극동에서 동북아에서. 하다못해 일본의 여러 에어쇼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기지 공개, 가데나나 뭐 네. 괌 앤더슨 기지 공개를 잘 안 하더라고요.
대표님 실제로 보신 적 있습니까? 영국 가서 봤지. 영국에서요. 페어포드 기지 가서 2번 봤죠. 어떻습니까? 그냥 덤덤해요. 그냥 보면은 무슨 뭐 밥뚜껑이 이렇게 시커먼 밥뚜껑이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 기억으로 한 12년 전에 가서 봤는데 네. 그냥 단순하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이제 공개한다. 예를 들어 공개한다면 이렇게 막 경계병들 그 실탄 딱 장착하고 서울 에어쇼처럼 네네. 경계병이 있어야 되는데 경비병이 네. 거의 없어요. 그냥 영국이니까 상당히 뭐가 좀 자기들 간에 뭐 이게 끈끈한 게 뭐 믿는 게도 있고 믿는 것도 있고 브라더니까. 그러면서 승무원은 아니고 승무원들이 한 뭐 10명 앞에 나와서 서가지고 잡담하고 있어요. 승무원들이 좀 되게 여유 있게 뭐 공개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프리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중동 지역이나 한반도에 쉽게 공개가 안 되는 이제 남은 그 폭격기가 이제 B2A 스텔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상당히 아껴놓고 있다. 네, 그리고 함부로 투입 안 하는. 네, 투입하면 돈이 더 들어가.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이 후티 반군 이 정도에는 비연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 스텔스 폭격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거의 뭐 세계 3차 대전 정도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B-52H, 뭐 B-2A 등장할 일이 없겠네요. 유별나게 동북아시아는 공개를 안 하는 게 B-2A 스텔스 폭격기. 맨날 만만한 게 이제 비연비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저쪽도 이렇게 이제 중동에 투입하지만은 우리 동북아시아에서도 그렇다 이게. 자, 여기까지 미국의 보복 공격을 시작으로 해서 전략 폭격기 B-1B 랜서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이것과 더불어 B-52H 그리고 B-2A 전략 폭격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방송 주제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